계단을 마음대로 오르내리지 못하고 바닥에 앉는 것마저도 어려워진 건 무릎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눈도 메고 막 밭도 메고만 조지앉아가 하고 막 그러지. 나이가 들거나 무릎을 무리하게 사용하면서 퇴행성 변화가 찾아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낙담하기보단 치료를 받아야 하죠. 정확하게 하는 게 수명을 오래 쓰시게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인공관절 수술은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마지막 선택지입니다. 평생 사용해야 하는 부위인 만큼 로봇을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이 한층 정교한 작업을 책임지고 있죠. 이렇게 환자분처럼 좌우 균형이 양측 인대의 이제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에는 좀 더 정확하게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으로 하는 것에 비해서는 조금 수술 후에 그 인공관절의 수명이라든지 정확성 등이 조금 더 향상된다는. 빠른 시일 내에 바른 걸음걸이와 통증 없는 하루를 되찾는 방법. 로봇 인공관절 수술이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으로 환자의 건강을 책임진다. 정형외과 전문의 사공은성 병원장. 상태에 맞는 치료로 빠른 회복을 돕는다. 정형외과 전문의 차홍은 병원장. 김말분 씨 부부는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김말분 씨의 다리가 불편해지면서 부부가 함께 힘을 모으고 있죠. 다리 아프긴 해. 도와준다. 안 아프면 안 도와줬는데 그전에는 좀 안 아플 때. 10년 전부터 통증이 생기기 시작한 무릎은 이제 원하는 대로 편하게 굽혀지지 않습니다. 이 다리도 방금 이렇게 펴야 됩니다. 나이도 나이지만 무릎을 구부릴 수 없을 정도가 된 건 30년간 지은 농사 때문이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남편의 목까지 도맡다 보니 고된 삶의 흔적이 무릎에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밭이 한 1000평 되는데 언제 가을에는 보리를 숨가가 봄에 보리 타작하고 나면 그 이제 콩 숨구고 포 숨구고 막 고마 숨구고 막 엄한 거 다 숨가요. 내 몸은 그럴 때는 막 한이도 내가 생각을 안 했지. 내가 이런 무리다 생각도 안 해보고 그랬는데 그럼 하다가 보니 살다가 보니 뭐 이렇게 예쁜 느낌이야. 몸을 일으키는 건 역시 쉽지 않은데요. 일하면 이래가 일러야 돼. 이래 그걸 이래 일러. 불편한 무릎을 평생 안고 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죠. 저 농사들에 있어도 논에 같이 가야 내가 일 대꾸 시킬 그런 생각은 없어요. 명언체 해도 되니까. 막 다리만 안 아프고 막 훌훌 다니면 막 그게 내 마음에 제일 좋겠어요. 기쁜 대로 친구들과 놀러 댕기고 막 즐겁게 사는 그게 제일 좋겠다 싶어요. 지금. 오랫동안 짊어진 삶의 무게를 내려놓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학적 검사를 통해 무릎이 굽혀지는 정도와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를 알아봅니다. 이렇게 깜짝 놀랬다. 그죠? 저기 이제 뼈하고 대입니다. 결론이. 예. 이 앞쪽 요 부위가 뼈가 부딪히다 보니까 뒤에가 이렇게 뜨게 돼요. 구부리는 거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각도가 한 130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구부리려고 하면 좀 아파. 이렇게. 근데 지금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각도가 130도인데 130도면 양반 다리 하기가 좀 불편해요. 김말분 씨의 다리는 O자로 휘어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서 흔하게 발견되는 모양이죠. 무릎 관절 연골에 영양을 공급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내측 반월상 연골판이 손상되면서 다리가 안쪽으로 휘어버린 겁니다. 뼈와 뼈가 부딪혀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연골이 없어서요. 이렇게 관절 뼈하고 뼈가 이렇게 부딪히거든요. 어머님 연세 고려하고 관절염 상태를 고려했을 때는 이제 인공관절이라는 수술을 이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하고 나서 좀 호전이 되시면 한 2주 정도 있다가 반대쪽 하시고. 상태가 심각한 데다 고령의 환자인 만큼 재수술을 하는 일이 없도록 높은 정확도로 인공관절의 수명을 늘려줘야 합니다.
80세인데 한 번에 끝을 내고 싶거든요. 수술하고 또 인공관절이 닳아서 또 90세, 95세 때 또 재수술을 하고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때는 체력도 안 될 뿐더러. 그래서 지금은 한 번에 끝내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인공관절 수술이란 건.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로봇이라는 거를 도입해서 하게 된 거고요.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수술 전 CT 단층 촬영 결과를 통해 무릎의 상태를 3D 모형으로 구현합니다. 뼈의 절삭 범위와 인공관절의 위치, 크기 등을 고려해 수술 계획을 수립하죠. 가상 수술 결과도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밀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90도 아무리 정교하게 자르고 싶어도 또 손으로 할 때 1도 정도, 또 1mm 정도 이렇게 오차가 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데이터를 완전히 보고 딱 그 커팅 레벨에 맞추기 때문에 오차가 0.1mm도 거의 안 나게 되는 거죠. 먼저 로봇 수술기에 환자의 신체 구조를 등록합니다. 특수 센서를 이용해 무릎의 위치와 특징을 입력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수술실에 있는 환자의 실제 신체 구조와 계획 단계에서 생성한 3D 모형이 로봇 수술기에 연결됩니다. 무릎 관절의 특성, 인대의 균형과 손상 정도를 실시간으로 평가해 수술 계획에 반영하죠. 손상 부위를 절삭한 후에 예상되는 뼈의 위치와 삽입할 인공관절의 균형도 확인합니다. 설정한 범위 내에서 작동하는 로봇 팔의 안내에 따라 손상된 뼈를 제거합니다. 이때 접촉 경계면인 햅틱존이 형성되기 때문에 계획에서 벗어난 부분을 제거하려고 하면 로봇 팔이 자동으로 제어합니다. 이렇게 손으로 하지만 실제 제가 조절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잘못 가면 로봇이 이게 막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뒤쪽에 있는 혈관이나 아니면 연부 조직 쪽으로 칼날이 갈 것 같으면 가지지가 않습니다.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정확한 절삭을 통한 환자 맞춤형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인공관절을 삽입하기에 앞서 좌우의 균형이 일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치로 보시다시피 아주 정확하거든요. 이렇게 정확하게 절삭이 되고 좌우 균형이 맞고 하면 오래 쓰시죠. 뭐 닳는 것도 균형이 안 맞고 흔들리는 무릎에서 빨리 닳는 건데 이렇게 좌우 균형이 맞고 또 구부리고 폈을 때 간격이 일치하게 되면 내 무릎 같은 느낌도 나게 되고. 이제 인공관절을 삽입할 차례입니다. 인공관절에 골 시멘트를 바른 후 정확한 부위에 삽입하는데요. 환자의 상태에 최적화된 수술을 진행했기 때문에 기존의 인공관절 수술보다 빠른 회복과 좋은 경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대퇴골 쪽에 기준점을 넣고 뼈를 절삭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수술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퇴골에 기준점을 넣을 때 어쨌든 출혈이 나고 또 혈전, 색전이라는 것도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기준점을 안 놓고 바로 로봇에서 절삭을 하다 보니까 저희 지금 인공관절 하시고 나면 200에서 300mm 정도밖에 출혈이 안 날 정도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출혈이 적으면 회복도 빠르시고 운동도 빨리 되시는 장점이 있거든요. 수술 후 6일이 지났습니다. 김말본 씨는 보조 운동기구를 활용해 근력을 강화하고 관절의 운동 범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도 중요하지만 재활 운동을 하지 않으면 무릎이 굳으면서 운동 범위가 좁아지고 통증이 유지됩니다. 인공관절의 수명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죠. 잘하고 계시네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각도도 잘 나오고 하니까. 붓기도 약간 있는데 이 정도면은 뭐 충분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실제 이 정도 각도와 이 정도 붓기가 나오시려면 일반 수술했을 때 한 열흘에서 2주 사이의 회복 속도거든요. 근데 지금 1주 안 되셨고 6일째인데 이제 각도 운동 120도까지 이렇게 조금 나오시고 붓기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으시고 그런 상태이신 것 같아요. 아주 경과 회복이 연세에 비해서는 빠르세요. 보행기의 도움을 받아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내디뎌 봅니다. 아직은 조금 어색하지만 앞으로 펼쳐질 행복한 나날을 위해 회복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했을 때는 아이고 내가 말라고 했는 거 싶고 막 그랬더만 이제 하루가 이틀가 한 3일 지내 조금 나서지고 이제는 조금 마음이 조금 나서져요. 자꾸 나서지는 거예요. 이 다리가 다 나서면 예, 우리 영광 손잡고 저 멀리 다 해영 한번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8명 정도가 10년에서 15년 뒤에 교체를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나머지 92분은 혹은 20년까지는 50명 이상은 평생 쓰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 8명의 퍼센트를 더 줄이는 거죠. 그래서 실제 지금 로봇 1세대, 2세대 때 하셨던 분들도 결과가 좋아요. 그래서 오래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다만 중간에 넘어지거나 또 다치거나 이런 분들 때문에 이제 조금 재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로봇 수술의 결과는 좋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평소에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면 평생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네. 송정옥 씨는 지난 3월과 4월에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약물 치료와 내시경 수술을 받았지만 30분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나빠져 인공관절을 삽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양은 O자가 됐고 걸음걸이에도 좀 아팠어요. 아프고 진짜 계단은 아예 댕기지를 못했어요. 빙빙 돌아서 엘리베이터만 타고 다니고 그랬어요. 수술 후에는 1시간 이상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무릎에 부담을 덜 주기 위해 침대도 드렸는데요. 휘어져 있던 다리가 가지런해지고 양반 다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관절의 운동 범위가 회복됐습니다. 일어나는 것 또한 문제가 없죠. 처음에는 이제 수술해가 왔을 때는 이제 처음엔 그게 안 되지요. 안 되는데 한 2개월 넘어서 3개월 다 돼가니까 앉아보니까 앉아지더라고요. 송정옥 씨는 등산을 즐겨 했습니다. 등산은 체력을 단련하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알려져 있지만 경사지를 걸을 때 무릎에 부담이 갑니다. 무릎 구부려 보세요. 이 정도 괜찮아요. 예, 들어보시고 다리 들어보세요. 구부려 보세요. 괜찮아요. 네. 네. 어머니 지금 각도 3개월 됐는데 한 160도 양쪽 다 가까이 나와요. 그래서 160에서 165도가 되면 양반 다리가 좀 될 수 있거든요. 네. 많이 좋으시네요. 수술 3개월 차 경과가 아주 좋습니다. 이제 평상 있는 식사 자리에 갔을 때 혼자 다리 펴고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 인공관절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 한 번씩 하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너무 자주 막 양반 다리를 일부러 하고 나는 왜 양반 다리가 안 되나 하고 막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추천하지 않고요. 로봇을 이용해 인공관절을 정확한 위치에 삽입한 덕분에 단단하게 고정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흔들림이 제 손으로 하나도 안 느껴져요. 예전에도 저는 이제 수술할 때 약간 일부러 좀 빡빡하게 수술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초반에는 조금 빡빡하다는 느낌이 나실 수 있지만 오래 쓰시려면 흔들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일부러 빡빡하게 수술했어요. 근데 그때 느낌보다 훨씬 더 타이트하고 좋은 느낌이신데 그때는 일부러 빡빡하게 약간 하면 관절 운동 범위가 약간 천천히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로봇으로 하고 좋은 점은 빡빡한 대신에 관절 운동 범위는 또 이렇게 잘 나오고 이런 장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중심선 안쪽으로 치우쳐져 있던 무릎이 바로 서면서 다리가 곧게 펴졌습니다. 걸음걸이도 한결 편안해졌는데요. 송정옥 씨는 매일 걷기 운동을 하며 하체의 근력을 키우고 유연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쉬어가야 했던 과거와 달리 당당하게 걸을 수 있게 됐죠. 완전히 회복되고 나면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도 걸음걸이는 거의 정상에 가깝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이제 더 건강하면은 더 이제 친구들하고 또 못 가본 데도 가보고 그렇게 많이 다니고 싶어요. 걷거나 서서 움직이는 거는 무리가 안 간다고 하니까 걷는 거는 좀 더 하고 싶어요.
10년 전부터 무릎 통증을 느낀 김수남 씨는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보존적 치료를 받았습니다. 증상이 호전되기도 했지만 최근에 다시 통증이 심해졌죠. 겁이 나서 사실은 겁이 나서 안 내려요. 그럼 아끼거든요. 제가 무릎을 좀 아끼거든요. 아프니까 계단을 주로 사용 안 하세요? 사용 안 해요.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을 정도지만 수술로 해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날보다 뭐 수술하고 나서 뭐 얼마 있으면 걷는다 하긴 하대. 그런데 그런 말을 좀 들었긴 들었는데도 좀 뒤로 돌아보실 거예요. 통증이 심하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정밀 검사와 이학적 검사를 통해 정확한 상태를 진단하는 게 우선이죠. 아프세요? 너무 많이 누지 마. 너무 아프세요? 네, 이쪽에. 힘 빼시고요. 이런 건 어떠세요? 예. 이것도 아프세요? 약간 그때는 이게 누지는 것보다는 좀 덜하긴 한데. 네. 좀 낫습니다. 김수남 씨의 무릎 상태는 많이 심각한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제가 안쪽으로 무릎을 자꾸 돌리는 검사를 맥모레이 검사를 하는데요. 대충 맥모레이 검사상에서 양성 소견이 확인되고 무릎을 과하게 이제 구부리는 과굴곡을 시켰을 때 내측 반어살 연골이나 외측 반어살 연골이 파열되면 통증이 유발되게 되는데 그런 증상까지 같이 보이는 것 봐서는 이학적 검사상에서도 반어살 연골 파열이 좀 많이 의심되는 사항입니다. 이학적 검사상으론 내측 반월상 연골에 문제가 있을 거라 판단했는데요. 정밀 검사 결과 다리의 변형이 거의 없고 뼈와 뼈 사이의 간격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절 연골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선 비수술 치료만으로도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윤활제 역할을 하는 히알루론산을 주사해 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고 통증 감소를 도와줍니다. 실제 이제 무릎 치료는 비수술적 치료를 포함해서 여러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늦지 않게 병원을 방문하게 된다면은 인공관절까지 가지 않고도 충분히 비수술적이거나 비교적 간단한 내시경 시술로도 증상의 호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릎이 아프다면 버티지 마시고 일단 병원을 방문해서 의사한테 올바르고 정확한 진단을 먼저 받고 그에 맞게 치료를 받는 것이 무릎을 아껴 쓸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보존적 치료를 효과를 볼 수 없는 단계라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봐야 합니다. 김순여 씨는 3주 전 오른쪽 무릎에 인공관절을 삽입했습니다. 오늘은 왼쪽 무릎을 수술할 차례죠. 수술하기 전에는 이제 걷는 것도 가는 데 30분, 오는 데 30분 요리밖에 못했어요. 1시간을 가면은 겁이 나서 못 와요. 그 이제는 이제 수술하고 내가 1시간이라도 걸어서 갔다 올 수 있게끔 그랬으면 좋겠어요. 왼쪽 무릎은 다른 병원에서 휜다리 교정술로 불리는 근위 경골 절골술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 뼈 바로 하는 수술을 했었어요. 이 얼마나 됐죠? 지금 뼈 바로 하는 수술한 지? 이한테 이제 한 3년. 3년. 네. 안쪽으로 쏠린 무게 중심을 바깥쪽으로 옮기긴 했지만 부담을 완전히 줄일 순 없었습니다. 바깥으로 힘이 다 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과하게 이렇게 절골술로 교정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내측으로 진행된 게 외측으로 힘이 가 있어도 힘 자체가 내측 외측이 한 4대 6이나 3대 7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3, 4라는 힘은 아직 내측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관절염이 아끼지 않으시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른쪽 무릎은 기존의 인공관절 수술을 진행했는데요. 큰 수술을 한 왼쪽 무릎은 로봇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합니다. 한번 큰 수술을 했기 때문에 조직 유착이 심하고 뼈도 과교정이 돼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공관절 할 때의 모양하고 조금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제일 이제 혜택이 많은 게 로봇으로 하는 경우고요. 그래서 이게 3D CT를 찍어서 확인해 보면 골편이라든지 뼈 모양이 이제 어떻게 변형이 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절삭을 정할 수가 있으니까 훨씬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수술에 앞서 3D 모형으로 무릎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뼈가 다르면서 끝이 뾰족해져 있는데요. 데이터를 취합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손상된 뼈를 제거합니다. 인공관절이 들어갈 위치에 좌우 균형을 맞춘 후 인공관절을 삽입합니다.
오랫동안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던 김순여 씨도 수술이 끝난 후엔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오정숙 씨는 지난 4월과 5월에 인공관절 수술을 했습니다. 이를 계속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수술이었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의자가 필요했어요. 다리가 너무 아파갖고. 그러다가 수술하고 난 뒤에는 그렇게 필요치는 않아요. 4년 전엔 다른 병원에서 왼쪽 무릎에 근위경골 절골술을 받았습니다. 한동안 잘 지냈지만 넘어지면서 대퇴골 골절상을 입어 수술 효과가 떨어지게 됐습니다. 교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 다리가 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만큼 통증도 극심했습니다. 내가 버스를 탈 수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아저씨가 같이 항상 이렇게 모임도 같이 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아프다 하더라도 옆에 사람은 몰라요. 그 고통은 그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파봐야 알 것 같더라고요. 수술하기 전까지만 해도 어딜 가든 남편에게 의지해야 했지만 인공관절을 삽입한 후로는 혼자서도 진료를 보러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3개월쯤 되면은 병원 와서 약안 먹고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물리치료했을 때 각도는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이 이제 목표인데 그 목표는 어느 정도 다른 것 같아요. 남아있는 이제 좀 양반다리 할 때 조금 제한이 남은 거라든지 자세 변경 시에 불편하면 이제 우리가 수술하는 날부터 6개월에서 1년까지는 조금씩 서서히 좋아지기 때문에 생활하시다 보면 좀 더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인공관절도 자리를 잘 잡고 있겠죠? 종아리가 뒤쪽에 다 흩네요. 이쪽도 잘 나오시고 잠깐 힘빼 보세요. 그쪽도 크게 흔들리는 건 없으시고요. 짱짱하네. 좋네요. 많이 흔들리지도 않고 우리가 이제 무릎 흔들었을 때 약간 덜컹덜컹 하면은 각도 이제 우리가 간격이 한 2-3mm 이상 늘어났다 해서 약간 불안정이 있다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전혀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져 불안정하던 다리가 바르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하는 경우는 저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정렬을 맞출 때 뒤틀려 있기 때문에 뼈가 조금 제대로 인공관절이 안 맞게 들어갈 수 있는데 로봇 자체는 지금 변형된 상태를 기점으로 다시 정확하게 평가를 해주기 때문에 인공관절 자체를 더 정확하게 넣을 수 있죠.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통증 없이 오르내리고 편안하게 걷게 된 것만으로도 오정숙 씨에겐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젠 누구보다 무릎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보람찬 하루하루를 보낼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걷지 못하니까 당신 마음이 불편했는데 내가 같이 따라다니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같이 이렇게 제 일 가지면서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바람 쉬러 다니고 하는 게 그게 꿈이죠. 사람 사는 게 뭐 별거 있습니까? 내 다리만 잘 이렇게 걸을 수 없고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마 안 당해본 사람 모를 거예요. 100세 시대가 되면서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해졌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인 무릎의 상태에 관심을 가져봐야겠죠. 활기찬 노년은 건강한 무릎에서 시작됩니다. 통증을 느끼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병원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모든 환자들이 수술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늦지 않게 적절한 시기에 오게 되면은 수술을 하지 않고도 아니면 비교적 간단한 시술만으로도 무릎의 통증 해결 및 무릎의 이제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요. 실제 이제 증상이 진행해서 초기가 아니라 중기나 말기 상태로 오게 되면 수술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인공관절 수술보다 통증도 좋고 출혈량, 즉 실혈량도 좋고 합병증도 비교적 적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런 고령에서 인공관절을 할 때는 뼈 자체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 기준점 삽입이나 또 잘못된 절삭을 하게 되면
결과가 형편없게 됩니다. 예, 이런 면에서는 또 고령 환자에서 로봇 수술이 아주 효과적일 수 있어요. 예, 최소 절개를 하고 빨리 하고 출혈도 적고, 그래서 이렇게 고령 환자에서도 로봇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훨씬 회복이 빠르시고 출혈도 적고 그다음에 이 재활도 빠르세요.